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건데 움직임이 덜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재활도 더 길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카티스템을 하고 나면 연골 재생되려는 그런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뿌려놓은 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이거는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그러죠. 저는 언제 수술을 받고 언제 퇴원을 하면 되나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재활이에요. 재활. 그날 수술을 했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딸기잼을 예쁘게 발라 놓으면 5주에서 6주 정도는 환자분이 한쪽을 했느냐 양쪽 다리를 했느냐 60대냐 70대냐 80대냐 골밀도가 좋냐 안 좋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모든 걸 따져서 5주에서 6주 정도는 발을 디디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아도 조금은 거의 디디거든요. 10% 디뎌라, 20% 디뎌라, 30% 디뎌라, 1주 지나면 이만큼 디뎌라, 2주 지나면 이만큼 디뎌라. 어쨌든 조금만 시간 지나도 디디게끔 하는 게 우리 정형외과 재활인데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비싼 딸기잼 같은 줄기세포를 여기다 발라놨는데 다음날 이렇게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흐물흐물한 그런 딸기잼인데 다 옆으로 날아가 버리게. 그래서 재활을 5에서 6주 동안 웬만하면 발을 디디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뭐 불편하시면 토터치 워킹이라 그래서 발가락 끝에만 이렇게 디디게 되는데 이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환자분들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발을 딛지 말라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수술을 받을 때 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대타를 구한다든지 가게를 하고 있으면 가게를 팔고 온다든지 뭔가 정리를 하고 와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발을 못 디디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재활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서 6주 동안 또 발을 안 디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허벅지 근육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뒤쪽 햄스트링 근육 쪽에서 바깥쪽 근육 포스테로 레터럴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바이세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대퇴넓적근의 바깥쪽 부분에 햄스트링 힘이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골 하나 자라나게 하려고 발도 못 디뎌 근육은 다 빠져. 어쨌든 그거 총 재활을 포함하면 3개월이 아무리 빨라도 똑바로 잘 걷고 약간 어색하지 않게끔 걸으려고 하면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 재활 기간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수술을 잡을 때 긴 재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이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카티스템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수술하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쯤에 워낙에 연골 재생되려는 그런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카티스템 그 뿌려놓은 약 때문에 무릎이 부어요. 무슨 말이냐?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가 50%에서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4주에서 5주, 6주 때 이제 연골이 확 자라나려고 할 때 여기가 좀 욱신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욱신될 때 구멍을 냈던 부분과 연골 재생술을 했던 부분에 피가 막 쏠리면서 자라려고 피가 막 쏨풍 가면서 욱신욱신 거려요.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3개월쯤 될 때 무릎이 또 붓네. 근데 이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연골이 잘 자라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의 장점이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냐?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 수술을 못했을 때 어땠냐? 결국엔 다 인공관절 가요. 이 인공관절을 왜 웬만하면 피해야 되냐면 할머니들 너무 아프니까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째고 무릎을 열고 합금으로 만든 그 기계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아프고 그런 힘든 재활이 되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자기 뼈를 다 깎고 연골을 깎고 그 기계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 꺾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잘 꺾이면 되는데 무섭고 약간 또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꺾지도 못해. 못 꺾으니까 또 되게 아프고 자기 관절을 쓸 때는 로테이션이라든지 구부리고 피고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는데 인공관절을 넣게 되면 딱 일정하게 앞 뒤로 이렇게 구부리고 피고 이런 거밖에 못하고 로테이션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풀 플렉션이라고 해서 쫙 구부리고 하는 게 인공관절 자체 내에서 걸리면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영광의 상처, 큰 켈로이드 상처가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인공관절은 내구성이 강한 여러 가지 성분의 합금들을 믹스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 알러지도 없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오래 써야 되는 내구성도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믹스해갖고 합금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건데 위아래로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고 요 중간에 이런 연골판처럼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의 하얀색 우윳빛깔의 라이너, 베어링, 중간 경첩 역할을 하는 하얀색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놈이
몸이 아무리 해봤자 25년, 보통은 15년에서 20년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60세가 되기 전에 연골이 안 좋아. 근데 막 써버렸어.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거의 조건까지 왔어. 근데 이분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는데 59세 때 인공관절 했네? 아무리 아껴 썼는데도 25년밖에 못 썼네? 그러면 80세 초반이 됐을 때 막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이 다 헐어버려서 못 하는 거예요. 인공관절은 20년, 25년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세 초반에 이 인공관절을 다 빼고 다시 재치환수를 해야 되는데 재치환수를 할 때 들어가는 인공관절이 20년 전에 했던 인공관절에 비해서 안 좋은 기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공관절이 끼워져 있던 걸 다 빼는 순간 묻혀져 있던 뼈와 구조물들이 다시 손상을 좀 많이 받으면서 빼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를 넣을 때 기계와 기계의 경첩이라든지 또는 블락이라든지 뼈가 좀 받쳐줘야 될 그런 포션들보다 기계 포션이 더 많아지면서 움직임이 덜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재활도 더 길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젊었을 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또 한 번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공관절보다는 자기 관절을 아끼려고 하고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에 좋아하고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다 좋은데 카티스템이 비싸요.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자비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손보험을 들고 계셔서 실손보험에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질문이 많으신데, 자, 일단 카티스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요,